하늘과 맞닿은 고원에서 풀을 뜯는 양들, 햇볕 아래에서 자유롭게 느릿느릿 거니는 소들. 여러분은 목장 또는 농장이라고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2016년 EBS에서 방영된 당신이 몰랐던 식용계 이야기 속 장면은 그 어떤 농장과도 달랐습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 차가운 철망 바닥, 배설물 냄새와 썩은 음식물 냄새로 가득한 곳, 악을 쓰는 듯 지저대는 개들 속에서 죽음과 절망의 기운이 가득한 공간, 바로 식용계 농장의 모습입니다. 식용계 농장, 그곳의 개들은 대부분 도사견입니다. 기본적으로 덩치가 크고 빨리 자라고 고기 수율이 높다는 이유로 선택된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한 성격 할 것 같은 외모와 송아지만한 덩치에도 불구하고 식용계 농장의 도사견들은 대부분 매우 얌전하고 조용합니다. 왜일까요? 성격이 사납고 공격적이거나 지나치게 활발해서 주의를 끄는 녀석은 먼저 도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 남아있는 아이들은 조용히 살아남은 생존자들인 거죠. 이 생존자들이 머무는 곳이 바로 뜬장입니다. 철망으로 된 바닥, 위층에서는 배설물이 떨어지고 그 아래로는 파리가 들끓습니다. 발이 철망 사이로 빠지지 않기 위해 아이들은 종일 다리에 힘을 주고 서 있습니다. 뜬장에서 태어난 어린아이들은 세상은 원래 발이 쑥쑥 빠져 불편하고 아픈 곳인 줄로 알고 자라죠. 그 위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새끼를 낳고 또 젖을 먹이고 그렇게 도축될 때까지 버팁니다. 발이 빠질까 잔뜩 긴장한 아이들이 높은 스트레스로 건강 문제가 생기기 쉬운데도 식용계 농장이 뜬장을 사용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파트처럼 쌓아 올려 좁은 공간에도 최대한 많은 아이들을 사육할 수 있고 맨 아래층 바닥으로 떨어진 분변만 대충 청소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편안하고 깨끗한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보다 쉽고 빠르기 때문인 거죠. 결국 돈을 위해서 동물복지를 포기한 겁니다. 이건 동물복지만이 아니라 개고기를 먹는 사람들에게도 죄를 짓는 일이 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떨어진 아이들은 온몸에 염증이 가득하고 각종 질병에 쉽게 걸립니다. 농장주들은 개들이 아파도 상품성을 갖추기까지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 싸고 쉽게 구할 수 있는 항생제와 축산의약품을 남용합니다. 실제로 EBS의 취재 영상 속에는 개에게 절대 주지 말라고 적혀있는 돼지용 의약품을 개에게 주사하고 죽어버린 강아지를 또 닭들의 먹이로 던져주는 비현실적인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이 정말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맞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 바로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항생제와 정체모를 약물로 절여진 아이들, 만성염증으로 온몸에 각종 질병을 앓던 아이들이 보신이 된다고요? 여전히 보신탕의 환상에 빠져 계신 분들께는 이 다큐멘터리를 꼭 한번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황당한 현실이 가능한 이유 단 하나입니다. 식용계가 법적으로 회색지대에 있기 때문입니다. 식용계는 법적으로 가축도 반려동물도 아닌 애매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육 환경도 동물복지도 도축 방식도 어떤 기준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키우든 어떻게 죽이든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우리의 무관심이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가 지금의 이 참혹한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2024년 2월 개 식용 종식법이 공포됐습니다. 이 법의 정식 명칭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유통, 종식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개를 식용으로 키우거나 도살하거나 유통하는 것을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의 영향으로 전체 식용계 농장의 약 70%가 폐업했고 과거 46만 마리에 달하던 농장의 개들도 12만 마리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언뜻 보면 이 일은 희망의 서막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실은 오히려 더 많이 우울합니다. 46만 마리에서 12만 마리로 줄어든 34만 마리의 개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누구도, 아무도 그들의 행방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12만 마리의 아이들은 과연 2027년 2월 말까지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또 식용개 농장이 모두 폐업해야만 하는 2027년 2월 28일, 식용개 농장에서 구조되는 살아남은 아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아이들을 어디로 데려가서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그때쯤이면 우리는 대안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아주 중요한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개 식용 산업은 막을 내리고 있지만 그 안에 있었던 생명들은 여전히 같은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그냥 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 뒤에 남겨진 생명들까지도 모두 품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보호와 치료, 입양과 안락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길. 그 길을 이제는 정말 빠르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국내에는 사례가 없지만 미국, 일본, 코스타리카, 태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1000마리 이상을 보호하는 자연 방목형 도그 생추어리가 수년에서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후원과 관광사업, 농업이나 임업과의 연계를 통한 수익 모델을 갖추고 체계적인 보호와 입양 활동을 해내는 소형 도그 생추어리들도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퀄 소울은 우리나라 개들을 위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도그 생추어리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팀입니다. 언제든지 좋으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과 제보를 더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더 좋은 답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이 영상에 공감하신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세요. 좋아요 한 번과 공유 한 번이 어쩌면 대한민국 개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감성창업가였습니다.